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LA 한인경제를 지탱하고 있던 한인 의류봉제 업체들의 텍사스 엘파소 이전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한인경제계 전반에 일대 지각 변동이 오는 거 아니냐, 이런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 추가로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전에 따른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견해가 속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텍사스 엘파소로 이전을 확정지은 생산 공장은 현재 7개 업체. 아직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들은 더 있습니다. 한번 지금 현재 다른 분들이 못 가신 분들이 지금 저한테 많은 전화가 오니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날짜는 결정이 안 됐습니다. 봉제 공장 위주로 이전이 시작됐지만 비용 절감과 세제 혜택을 똑같이 누리기 위해선 의류나 원단 업체 역시 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경우 LA에는 사실상 바이어들을 위한 전시 쇼룸만 남게 되며 업체당 인력 규모도 최소한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한인 의류 봉제업계를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주변 상권들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 중 일부는 이전 지역을 따라 옮겨가는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 규모와 빈도에서 자바업계 의존도가 높은 한인 금융권의 경우 전략적 거점이 LA에서 텍사스로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텍사스 지역의 한인은행들의 영업활동이 크게 활발해지는 것은 이 같은 움직임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론 일부 이전이 시작됐다 해도 업계 전체 상황이 급변하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당초 20-30개 업체들이 한꺼번에 이전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도 엘파소 이전 연착륙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직까지 승연금과 비승연금을 파악을 못했다 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이 그게 시에서 시 정부 사람들도 만나가지고 아무것도 받아내지 법을 이름만 받아냈기 때문에 말로만 받아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문수화시키는 게 제 잡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류와 봉제, 원단협회 측은 생산기지 이전은 사실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입니다. 친근로자 정책 위주의 LA시 당국이 사업체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이상 한인 경제의 근간이었던 의류 봉제업계가 LA를 완전히 떠나는 것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KBS 드라마의 미국 내 리메이크 작업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영화 배트맨 다크 나이트의 프로듀서가 공동대표로 있는 U2K사와 KBS 드라마 5편에 대한 리메이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공동제작 작업도 역시 계약의 결실을 봤습니다. 보도에 노수욱 기자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KBS 아메리카와 U2K사의 협력 방안이 결실을 보았습니다. 양사는 오늘 지난 2004년 방송됐던 풀하우스를 비롯해 부활과 브레인, 아이리스와 오렌지 마멀레이드 등 KBS 드라마 5편에 대해 미국 내 리메이크를 추진하는 계약을 공식 체결했습니다. KBS 아메리카가 계약을 체결한 U2K사는 영화 배트맨 다크나이트의 프로듀서가 공동 대표로 있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한국의 우수한 콘텐츠들이 할리우드에 알려지고 할리우드에 더 나은 확산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KBS 아메리카는 한국의 유명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웹툰 피크를 KBS 드라마로 공동 제작키로 하는 계약도 끌어냈습니다. Content is king. We have learned that as we've gone around the world. And I think Korean content is at the top of the heap. It's a bit different from what we get coming from America. So I think the opportunities are huge. 이번 계약은 지난달 16일 양사가 포괄적인 양해 각서를 체결한 후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결과입니다. KBS 아메리카와 U2K사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 콘텐츠의 미국 내 확산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도 역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뉴욕 맨하탄 이스트 사이드의 또 하나의 역사를 건설하는 이 공사엔 약 1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김일강 통신원입니다. 맨하탄 그랜드 센트럴, 롱아일랜드에서 들어오는 기차 터미널 공사가 한창입니다. 미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로 진행 중인 교통 프로젝트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 This is the largest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project going on in the country right now. It's called East Side Access. It's bringing the Long Island Railroad into a new terminal being built in the bedrock underneath Grand Central Terminal.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는 롱아일랜드에서 출발한 기차가 맨하탄에 들어오면서 기존의 펜스테이션역에 도착하기 전에 이스트 사이드에 정차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하 터미널을 만드는 공사입니다. 이 공사가 완공되면 16만 명의 통근자에게 편의가 제공됩니다. Be bringing Metro North Railroad into Penn Station. So that means that from both of the two busiest commuter railroads in the country are going to be doubling the destinations that they can reach in Manhattan. 프로젝트 예산은 100억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Now they're talking about finishing it in 7 years. The costs have exploded. Originally it was going to cost $4 billion. Now they're saying it's up to 10 or 11. 맨하탄 통근자를 위한 이스트 사이드 액세스 프로젝트는 오는 2022년에 완공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지난달 추락한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 테러를 당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국이 시나이 반도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킨 데 이어 각국 항공사들의 운행 중단이나 우회 운항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성진 특파원입니다. 미 백악관이 러시아 여객기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We do have enough information at this point to not rule out the possibility of terrorist involvement. CNN 방송은 미 정보 당국이 이집트 공항 내부 인물이 항공기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은 캐머런 총리가 직접 나서 러시아 여객기 테러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We cannot be certain that the Russian airliner was brought down by a terrorist bomb, but it looks increasingly likely that that was the case. 영국 정부는 사고 여객기가 이륙했던 이집트 샤르멜 셰이크 공항 항공편 운항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또 보안 요원을 파견해 직접 검색과 안전 조치를 취한 뒤 자국민들을 귀국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독일 루프트한자 그룹도 샤르멜 셰이크 공항 운항 중단에 들어갔고 프랑스 정부는 시나이 반도 여행을 자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까지 나서 IS 테러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IS의 대규모 테러 가능성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진입니다. 미 무역 대표부가 미국과 일본 주도의 12개 나라 간 TPP 협정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인 오늘 그 협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의회에 협정문을 공식 통보할 예정입니다. 박유한 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 중남미와 동남아를 아우른 12개 나라의 자유무역협정 TPP 협정문이 공개됐습니다. 관세 자유화 수준은 95% 이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미국 정부는 오늘 TPP 협정문을 미 의회에도 통보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90일 후 협정문에 서명하고 TPP 이행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게 되지만 이후 미 의회 비준 과정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뜻과 달리 여당은 TPP를 반대하고 다수당인 야당이 지지를 하는 상황. 여기에 대선이 다가올수록 표심에 민감해지는 대선 주자들의 반대가 거세질 수도 있습니다. I'm worried about currency manipulation not being part of the agreement. We've lost American jobs to the manipulations. The new trade deal, by the way, is a disaster. They don't talk about currency manipulation.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TPP 협정을 발효시키겠다는 게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입니다만 낙관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 화성은 한때 물이 흐를 정도로 비옥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랬던 화성이 왜 지금은 생명체가 살기 힘든 황폐한 행성으로 변했는지 그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태양에서 불어닥친 강력한 바람 때문이라는 게 미 항공우주국 나사의 분석입니다. 박태서 특파원입니다. 화성 대기 중에 산소는 지구의 0.1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한때 산소가 풍부했던 화성의 대기가 사라진 건 태양에서 방출된 강력한 에너지, 태양풍 탓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나사는 지난 2013년에 발사한 화성 탐사선 메이븐을 통해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AVEN is exploring the ability of the atmospheric gases to go to the top of the atmosphere where they can be stripped away by the solar wind and by the sun to space. 태양풍이 화성의 대기에 부딪힐 때 충격으로
공기가 대기권 밖으로 밀려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태양의 활동이 강력할수록 대기 이탈 현상은 가속화됐습니다. 수십억 년 전 태양 활동이 왕성했을 땐 화성의 대기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화성의 대기는 지금도 1초에 100g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나사는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는 화성 대기에서 산소가 사라진 원인이 과학적으로 규명된 첫 사례입니다. 나사는 2030년에 우주인을 화성에 보낼 계획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태소입니다. 유명 휴양지인 섬나라 몰디브가 대통령을 노린 것으로 보이는 다량의 무기와 폭탄이 발견되면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여행객들의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화산 폭발로 한때 공항이 폐쇄돼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구봉국 기자입니다. 몰디브 대통령이 탄배해서 폭탄이 터진 뒤 혼란이 이어집니다. 야민 대통령은 무사했지만 이어 대통령 공관 주변 등에서 무기와 폭발물까지 다량 발견되면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අනිකුරුම අද එහකුතක ගුලිගින් හදෆව ගානෝතක තෙරෙන් අන්නනෙවි ගානෝතක අමල්කුරුම් වකුතිගතුන් ಹುಟ್ಟಾದම ಕಂಡಾಲಾಫಿමೆ. 몰디브 당국은 관광업이 전체 경제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관광객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몰디브 관광객은 120만 명으로 한국인은 한 해 평균 2만 5천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 정부는 공항에서 짐 검색이 강화될 수 있고 리조트 등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휴양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선 인근 린자니 화산이 폭발해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발리 공항 등 3개 공항이 화산재로 폐쇄돼 수백 편의 항공기가 결항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발리 공항에서 각각 900명 정도가 발리행과 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7시부터 운행 정지됐다고 뜨더라고요. 가자마자 그 상황을 맞닥뜨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발리 공항은 오늘 항공기 이착륙을 재개할 예정인데 대한항공 등 항공사들은 긴급 특별기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구본국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 지속으로 하락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8원 3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칸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